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산 윤선도 선생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윤선도 선생님은 복일도에서 여생을 보내셨는데 너무나 좋은 작품이 많아요. 시험 출제율도 높고 중요한 오늘은 만흥이라는 작품하고 오우가라는 작품 두 작품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볼까요? 만흥. 여러분 여기서 만흥이라는 말은 거기 밑에 보면 화자가 자연 속에서 흥취를 느낀다. 흥이 일어난다. 즉 자연 속에 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주제는 거기 미리 제시를 했는데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 한번 쭉 볼까요? 산수간 바위. 산수는 자연이죠. 즉 자연 속을 얘기합니다. 자연은 속세와 대조관계라는 거. 띠집을 짓노라 하니 띠집, 초가집. 여기서 아주 소박한,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알 수 있어요. 즉 자연 속에 가서 나는 살겠다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모르는 남들은, 즉 나의 참된 뜻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웃는다. 여기서 웃는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비웃는다는 얘기. 뭐 그런 데가 사니?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은 어리고 향함에, 어리고라는 단어 중요하죠.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국어로 오면은 이제 나이가 어리다 해서 의미가 이동됐다는 거죠. 의미 변화 중에서 의미 이동이죠. 그래서 어리고 어리석고 향함, 이거는 세상 물정을 모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좀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 이런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모르는 이 내 뜻으로는 이렇게 내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내 분인가 하노라. 이 분, 내 분수, 내 분수가 내 분수에 맞는 생활인가 생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요지가 자연에 묻혀 분수에 맞게 삶. 이것을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품 볼까요? 연시조기 때문에 시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리밥 풋나물을, 아주 소박한 삶이죠. 보리밥 풋나물, 지금이야 보리밥이 어떻게 보면 건강식이 됐지만 선생님도 어릴 때 보리밥 정말로 지겨워서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리밥집에 한 번씩 갑니다. 소박한 삶을 알맞춰 알맞게 많이 먹지 않고 그것도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 바위 물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슬카지, 어휘, 실컷, 고전 작품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논이 놀아. 그 남은 여남은 일 가로로 묶었죠. 여러분 이런 건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속세의 부귀영화. 이거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시랴. 서리법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지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 그 다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잔들고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자연 속에서 먼 산을 바라보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던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해서 반가움이 이러하랴. 무슨 뜻이냐?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자연 속의 삶과 내가 그리워하는 님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고 해도 자연 속의 삶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 친화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법, 그 다음에 서리법이 쓰였죠. 그 다음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여기에 지금 목적 이 주어가 빠진 거예요. 이게 주어가 주체가 뭐냐면 자연이야. 자연은 말씀은 여러분 요즘에 그 경어가 아닙니다. 중세국어의 말씀은 그냥 평어예요. 말도 즉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자연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아니야 해도 못내 나는 자연을 좋아하노라. 즉 좋아의 대상은 자연.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된 삶, 즉 무라일체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작품 볼까요?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누구서 삼공, 누가 삼공, 삼정수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야. 보다 낫다, 좋다고, 뭐가? 자연 속의 삶이. 자연 속의 삶이 삼정승보다 좋다고 하더니,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국무총리죠. 하더니 내가 와서 살아보니까 만승이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 임금 만승이 이만하랴. 임금의 생활이, 즉 요즘에 대통령 청와대의 생활이 나보다 더 좋겠느냐? 아니라는 얘기. 즉 나의 자연 속의 생활은 삼정승, 아니면 더 나아가 임금보다도 내 생활이 더 만족하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로 여든 소부허유가 약돋더라. 소부허유는 여러분 고대 중국에 아주 그 자연 속에서 은둔 생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소부허유가 그 많은 권력을 마다하고 자연 속에 살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야가 빠졌구나, 다 계산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임천한응 자연 속의 한가로운 삶을 비길 곳이 없으라. 어디 비교할 데가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그래서 요지가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내 성이 내 성품, 천성 타고난 거죠. 게으르다. 자기 스스로 게으르다 우리 겸손한 표현이죠. 이거를 하늘이 아셔서, 하늘께서 나를 알고 그 나의 이런 모자란 점을 알았다는 얘기죠.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즉 여기서 인간만사는 속세의 일인데 결국은 벼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맡겼다는 거,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만당, 당자에다가 밑줄 쳐놨죠. 왜 그러냐? 시조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글자가 삼음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은. 그러나 이렇게 당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만 다투리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속세 인간들은 싸우죠. 남을 속이고 막 죽이고 막 이러죠. 없는 강산을 지키라. 즉 자연 속에 살아라 하시도다. 즉 하늘이 나의 이런 천성, 이 게으름을 알고 너는 벼슬 하지 마. 그냥 자연 속에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삶. 그 다음 작품 볼까요? 강산이 좋다 한들 자연이죠. 자, 내 분으로, 내 분수, 내 처지로 누웠느냐, 살겠느냐.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은 내 분수로 사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임금의 의례를 이제 더욱 알겠다. 여기에 드디어 이제 유학자의 사세가 나타나는 거야. 결국은 이 조선시는 조선의 국시가 성리학이고 충효죠. 그래서 마지막 종자문 보면 뭐라고 그랬냐?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즉 뭘? 임금의 은혜.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편히 사는 건 다 임금의 덕이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내가 임금께 특별히 해드릴 일이 없구나.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선도의 만행이라는 작품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작품이니까 여러분 꼭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작품 여러분 오우가입니다. 오우가 뭐예요? 오우 5명의 친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five friend.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진짜 사람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다 자연물입니다. 주제에 나와 있고 거기 보세요. 표현, 대조, 서리, 의인법. 왜 의인법이에요? 자연물을 친구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죠. 그래서 오우가입니다. 오우가. 그런데 전체 시조가 6수예요. 왜? 한편 처음에 나오는 시조가 서사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할게요. 내 버디, 내 친구가 몇 명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동쪽 산에서 달이 떠오르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돌아. 이 5밖에, 5 보세요. 수석, 송죽을, 즉 자연을 얘기합니다. 밖에 내가 친구를 더하여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서사는 5가지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언급이 됩니다. 구름빛이 좋다나, 좋다라는 말은 여러분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구름은 검기를 자로한다. 자주 빈번히 한다. 영어로 프리퀀틀리라는 뜻이에요. 자주 변한다는 얘기예요. 바람 소리가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또 한오매라 하다 많다는 얘기예요.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즉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구름이나 바람처럼 그렇게 지저없이 막 변하지 않는 거는 역시 물뿐인가 하노라. 즉 그래서 첫 번째 시조는 물을 예찬한 거야. 그래서 물의 영속성. 그 다음에 볼까요?
고전이 꽃이니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꽃이 폈다가 얼마 있으면 진다는 얘기예요. 푸른 어이야 어찌하여 푸르는데 다듬어 갑자기 또 얼마 안 있다가 누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꽃과 풀과 달리 아마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위, 즉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바위를 또 예찬한 거예요. 바위의 뭐? 불변성. 꽃과 풀은 변한다. 가변성. 그러나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갈까요? 더우면은 꽃이 피고 추우면은 잎이 지거나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죠. 그러나 소나무죠. 소나무 여러분 상록수잖아요. 소나무야 너는 의인법이죠.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눈과 서리가 와도 너는 그 푸르름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소나무는 여러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에서 눈서리는 되게 시련과 역경을 그 빨간 글씨 보세요. 구천에 불이 곧은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그러면서 뿌리도 곧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그런 시조고, 좀 이어지는 작품을 보면 이제 볼까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작품에는 여러분 이 소재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작품에는 잘 보세요. 나무도 아니다, 풀도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곧기는 고다. 응? 쭉 뻗어 있다는 얘기야. 즉 그래서 제가 그게 굳은 절개라고 그랬죠. 누가 시켰으며 그런데 속은 어찌 텅 비었는가? 이쯤 되면 여러분, 이거 뭐지? 이거 뭘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그러면서 보세요. 저렇고 저렇게 사시에 즉 추나추동에 푸르니 곧게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데 쭉 뻗었어. 속은 또 비어 있어. 그런데 사시서철 푸르름을 자랑해. 나는 그를 좋아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거는 수석 송죽 대나무죽. 그래서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한 거예요. 마지막에 볼까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만물을 다 비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게 달이구나. 그래서 작은 것이는 달을 얘기하는 거야.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너 의인법이죠. 또 있다냐, 또 있느냐, 있다. 여기도 서리법이 쓰인 거예요. 사실은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친구죠. 내 친구인가 하노라. 즉 달의 광명을 예찬하고 있는 이런 작품.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윤선도 선생님의 만흥과 오우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을 통해서 자기 지식으로 삼기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